지금 종목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실 김학용 소장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용 소장님은 특별히 사물 인터넷 그리고 4차 산업혁명하고 빅뱅 파괴 시대라든가 이런 관련 저서를 한 7권 좀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순천향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셨었고요. 현재는 IoT 전략연구소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학용 소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학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막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스마트홈 표준인 메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표준의 등장부터 이제 대표적인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앞에서는 이제 기술 표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이 표준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홈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시장 전망 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메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뭐 김학용 IoTV를 검색하시거나 구글에서 이제 김학용 메터를 검색하시면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스마트홈을 이용하시려면은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먼저 구매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걸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이렇게 고도화된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럼 이제 다른 플랫폼하고 연동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구매할 때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애플의 홈을 이용한다, 구글 홈을 이용한다 하면 그 플랫폼에 맞는 디바이스를 사야지만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호 호환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웬만한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뭐 전원만 연결시키면 뭐 배터리만 낀다든지 플러그만 꽂으면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일부 제품들은 이렇게 전기 작업, 설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쓰려면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한 개별 앱을 설치를 하고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과정도 일반인들은 좀 잘 이렇게 쉽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플랫폼들하고 연동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디바이스하고 연동을 할 것이냐, 어떤 브랜드하고 연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브랜드 개수만큼 연동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노가다를 열심히 해야지만 이 스마트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과 사무실에서 한 120개 정도의 디바이스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를 남들보다 열심히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전기가 한번 나가면 다시 리셋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물론 어떤 것들은 그냥 기존 설정을 불러와서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제가 이런 디바이스들을 사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삼성, LG, 뭐 그다음에 A사, B사, C사의 앱들을 다 깔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A사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요, B는 B사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삼성 스마트띵스는 스마트띵스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각각 해당 앱으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쓰려면은, 그래, 스마트띵스가 대표적인 거니까 이쪽에 연동을 시켜서 한번 써보자. 그럴 때는 이렇게 연동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띵스 앱으로 이 디바이스 얘네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연동된 제어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LG 쪽에다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쓰긴 쓰는데 삼성 거와 LG 거는 또 서로 연동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피곤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서로 연동을 안 시켜주는데, 보니까 구글을 통해서 얘네들이 또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홈을 깔아서 얘네들을 또 다 등록시키고 연동을 시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구글 홈앱 하나로 여러 디바이스를 제어해서 쓸 수는 있게 됐는데, 굉장히 일이 좀 복잡해지고, 또 삼성과 LG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LG하고 옛날에 스마트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서로 연동을 안 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스마트홈 산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은 각자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자기네 플랫폼에 연동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안 부분들은 거의 다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스마트홈 디바이스가 뭐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데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가 해킹이 돼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홈 표준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스마트홈 표준들은 공급자, 즉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 표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쉽게 확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 사이에 플랫폼을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정의가 돼 있는데 서로 연동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플랫폼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자. 쉽게 디바이스를 사서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호 연동도 잘 되고 신뢰할 수 있고, 뭐 보안 특성도 좋은 그런 표준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제 2019년 12월달에 그 프로젝트 칩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스마트홈 연동 표준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커넥티드 홈 오버 IP, 즉 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홈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야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사실상의 표준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터라는 표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메터라는 표준을 메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준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10월 4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표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표준 시작한 지 거의 3년 만에 기본적인 표준이 이제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4일 날 표준이 공식 론칭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저 표준을 주도하는 단체는 CSA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커넥티비티 스탠다드 얼라이언스인데요. 이 기관은 원래 직비 얼라이언스였습니다. 즉 지급이 프로토콜을 아실 텐데 이 직비 프로토콜을 주도하던 기관이 자기네 단체 이름을 CSA라고 바꾸면서 메터 표준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 메터 표준의 특징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비를 안 씁니다. 즉 직비를 활성화시키던 단체가 직비를 버리고 스레드라는 새로운 표준, 이 직비를 대체하는 스레드라는 표준과 와이파이 표준을 수용을 하면서 이 메터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직비를 버리고 스레드를 수용한 이유는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는 IP 프로토콜을 둘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IP 프로토콜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커다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여기도 이제 일종의 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인증 시장을 좀 키워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표준의 멤버십은 이렇게 프로모터 레벨, 그다음에 파티시펀트 레벨, 그다음에 어답터 레벨,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프로모터가 그 29개, 그다음에 파티시펀트가 273개, 어답터가 이제 237개인데요. 여기까지 어답터까지 돼야지만이 이제 그 표준 스펙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은 539개 정도고요. 그 스마트홈 표준으로 이제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게 홈 커넥티비티 얼라이언스라는 데서 만들고 있는 이제 HCA 표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제조사들끼리 플랫폼을 서로 연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표준인데 이쪽은 회원사가 고작 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C2C D2D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직접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가 연동되는 그런 표준인데요. 얘는 C2C 표준입니다.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동시키는 즉 기존 형태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이 표준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 스마트홈 관련된 표준들이 여러 개가 나왔지만 실패한 이유가 다 이런 식으로 C2C였고요. C2C는 만들어도 서로 연동을 안 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성공이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숫자 회원사 면에서도 대세로 좀 잡혀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SA의 회원사 중에서 이제 그 프로모터 회원사가 이제 그 어떤 의사 결정권이 있는 회원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삼성 포함해서 이제 29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정도의 회원사가 이제 서비스나 플랫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보통 어떤 표준은 그 기술 표준 같은 경우는 칩 제조사나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이 표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여기 이 메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디바이스 시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쪽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은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해오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홈의 어떤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로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터 퓨전의 특징은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IP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했고요. IPv6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디바이스들이 고유한 주소, IP 주소를 받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에서도 고유하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멀티 어드민이라는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디바이스 하나가 여러 개의 플랫폼에 등록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은 스레드하고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BLE는 이제 프로비저닝 쪽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즉 디바이스를 그 플랫폼에 등록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은 뭐 직비 쪽도 확장할 예정이고 뭐 이더넷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도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메터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인데요. 사실상 얘네들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댑테이션 레이어가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데, 이 메터 표준만 따른다라면, 즉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이 메터 표준만 따른다라면은 어떤 데든 간에 다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메터 표준은 기존의 이제 앞에서 이제 기존의 스마트홈 표준이 이렇게 플랫폼 단위로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프로토콜을 따르는 디바이스들만 연동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 보면은 웍스 위드 스마트 띵스라는 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웍스 위드 아마존 알렉사,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만약에 삼성에 연결을 하려면은 요 프로토콜을 따라야 되고요. 또 만약에 애플에 연동하려면은 요 프로토콜을 따라야 되고, 자신들 디바이스를 연동하고자 하는 플랫폼별로 다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디바이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혹은 플랫폼에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디바이스나 플랫폼을 만드는 게 복잡해지는데, 이제 메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메터 표준만 딱 따르게 되면은 메터 표준을 따르는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다 붙여서 쓸 수 있게끔 됩니다. 굉장히 디바이스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메터 표준만 따르면은 어떤 디바이스 제조사든 간에, 이 메터를 따르는 어떤 디바이스 제조사든 간에 다 갖다 자기네 플랫폼에 붙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스마트홈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이 메이저 사업자들 중심 혹은 국내 건설사 중심으로 스마트홈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제3의 사업자들이 이제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스마트홈 디바이스들을 열심히 팔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직방이 스마트홈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직방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쿠팡이나 이마트 같은 회사들도 독자적인 스마트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저런 그 변화가 나타나니까 미국에 있는 로쿠라고 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가 우리 스마트홈 사업 본격적으로 하겠다. 왜? 이 로쿠는 자기네 셋탑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홈 컨트롤러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홈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마트홈을 개편하고, 스마트홈 앱을 개편하고 이제 허브 장치를 새로 또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디바이스들도 막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케아가 스마트홈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그게 어려서 못했는데, 이제는 메터만 지원해주면은 메터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홈 비즈니스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터 표준의 대표적인 특징이 멀티 어드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멀티 어드민은 여러 개의 어드민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만약에 집에서 뭐 애플의 홈과 구글의 홈을 쓴다, 동시에 쓴다라고 한다라면 애플의
애플 홈에만 등록되는 장치는 애플 홈에만 연동시키고요. 구글 홈에 등록되는 장치는 구글 홈에만 등록해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써야만 했었습니다. 이걸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매터가 돼버리면은 이 매터가 되고 얘네들도 다 매터가 된다라면은 동일한 디바이스를 이쪽에도 연결시키고 이쪽에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동일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용성 이 디바이스를 서로 등록할 수 없었던 애들을 등록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다른 가족은 구글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이 디바이스를 연동하기 위한 이제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보통 이제 C2C 형태로 해당하는 플랫폼에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썼었습니다. 이쪽은 시장성이 좀 적다. 그럼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랬었었죠. 그런데 이제 매터가 되면은요. 매터만 지원하면은 굳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플랫폼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얘네들은 매터 프로토콜을 지원하니까 매터 표준을 지원하니까 직접 연결되는 게 가능하고요. 어디든 간에 사용자가 나는 여기 연결하고 싶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고요. 나는 여기 연결하고 싶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확장성이 좀 뛰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좋은 특성이 모든 디바이스 제조사한테 다 공이 적용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 무한 경쟁 상황에 취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특성이 이지바이 이지 셋업 특성인데요. 이거는 그냥 쉽게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디바이스를 할 때는 자기가 쓸 플랫폼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디바이스를 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매터를 지원하는 제품인가 아닌가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왜냐 메이저 스마트폰 플랫폼은 다 매터를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매터 지원하는 제품만 사면은 어떤 플랫폼에서든 간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디바이스 등록할 때도 뭐 구글의 패스트페어라든지 그 애플의 애플 홈킷 QR 스캔이라든지 아마존의 뭐 프로스테이션 프리 셋업 같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원만 딱 인가가 되면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컨트롤러 장치는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치만 설정을 해주면 나머지 디바이스는 그냥 QR 찍으면 등록이 된다든지 아니면 QR을 찍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년 정도 전부터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서 전원만 인가하면 그냥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디바이스의 연결 정보들을 이미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딱 등장하게 되면은 이 정보를 요청을 해서 받아간 다음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하나의 이제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옆에 플러그가 생기니까 새로운 플러그가 나타났다라고 뜹니다. QR 코드로 찍어서 이제 디바이스를 지금 이제 연결을 시키고요. 이렇게 딱 연결이 되니까 이 디바이스를 어떤 플랫폼에 연동할 것이냐. 나 구글에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구글에 해당하는 디바이스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지금 여기에서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의 디폴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iOS에도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새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홈 디바이스 살 돈만 있으면 사실 스마트홈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매터 표준은 또 보안 특성도 강화를 했는데요. 일단 디바이스가 기존에는 인증받지 않은 디바이스도 그 뭐 아마존의 그 아마존 프로토콜, 뭐 스마트띵스의 스마트띵스 프로토콜만 따르면은 해당하는 플랫폼에 연동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터에서는 인증기관, 매터 표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인증을 받으면은 이제 여기 디지서트나 스트롱키 같은 이제 그런 인증 대행 기관에서 디바이스를 인증을 해주는데 얘네들이 디바이스를 인증해주면서 그 인증된 디바이스에 대한 그 인증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DC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다 등록을 해줍니다. 여기에 등록된 제품들만 스마트홈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만약에 여기 온도 조절기를 새로 사서 전원을 딱 킨다. 그러면 얘가 블루투스 신호를 날립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컨트롤러 장치에 블루투스 신호를 보내고요. 이 장치는
요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서 어떤 장치가 등록을 시도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고요. 해당하는 장치의 인증 정보를 여기 DCL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장치가 인증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이제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해당 디바이스의 등록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스마트홈에서 이 매터 기반의 스마트홈에서 핵심은 여기 커미셔너라고 돼 있는데 이 컨트롤러 장치들입니다. 이 컨트롤러 장치들이 집안에 존재해서 로컬하게 디바이스들을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도 얘네들이 존재했는데 기존에는 얘네들이 핵심이 아니라 얘네들이 파트너가 되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이 이제 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걔네들과 얘네들이 이제 그 하이브리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메인은 얘네들이 이제 동작 그 디바이스 관리나 제어들을 다 하게 됩니다. 또 그 매터는 아까 이제 로컬 컨트롤, 저 컨트롤러가 로컬에서 집에서 이제 동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터넷이 단선이 되더라도 로컬하게 동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핸드폰으로 어떤 제어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뭐 블라인드가 내려오면은 불이 켜지게끔 한다라는 그런 그 서비스 루틴을 동작시킬 때 블라인드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신호가 클라우드에 가서 여기서 블라인드가 내려왔으니까 불을 켜주자. 그 신호를 여기 램프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인터넷이 단선되면 모든 게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제어 기능들이 이 로컬 컨트롤러에 존재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로컬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단선이 되더라도 로컬하게는 동작을 한다. 물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뭐 그때는 인터넷이 끊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로컬 컨트롤러의 기능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바이스 제어도 담당을 하긴 하겠지만 디바이스 제어뿐만이 아니라 이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확인하는 거, 뭐 기타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등 굉장히 이제 얘네들의 역할이 커질 거라서 좀 이쪽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매터 표준을 처음에 주도했던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매터의 확산을 가정을 해서 다양한 컨트롤러 장치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 출시되는 장치들도 다 스레드하고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하나도 매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터 표준이 나왔지만 관련된 제품들이 아마 빨리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매터 1.0 표준의 대상이 되는 기기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10여 종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 20개 정도 유형의 디바이스가 이 매터 표준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11월 3일 날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공식적인 론칭 행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CSA의 그 대표 의장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1년에 2번씩 그 표준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그래서 대상 디바이스를 좀 더 확대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1.0 스펙을 만들 때는 가전 제조사가 프로모터에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액세서리나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만 참여를 했는데 그게 완성되는 시점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참여를 합니다. 가전 제조사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이제 대상 가전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상 가전은 에어컨하고 TV 정도 두 가지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사실 가전제품이 빠진 이유는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제조사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들을 뽑아서 표준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준이 그 지난달 10월 4일 날 발표가 됐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제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스마트띵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띵스하고 같이 쓰는 그런 이제 허브 장치인데요. 얘는 기존에 나왔던 장치인데 펌웨어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매터를 지원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는 제품들이고요. 뭐 2부의 다양한 제품들, 그다음에 네타모의 제품들, 뭐 예일 제품들, 뭐 나노리프 제품들, 아카라 제품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공식 론칭 행사를 앞두고서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인증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를 보면은
그 190개의 디바이스가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최소 190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인증을 마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제품들 중에는 이제 새로운 제품들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연말 내지 내년 초 정도면은 그래도 매터의 맛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매터가 확산되는 데는 적어도 1,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매터 표준이 나오니까 기존에 그 스마트홈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야, 이거 뭐 기존에 OCF도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고 뭐 뭣도 잘 안 됐고 하면서 또 다른 그냥 스마트홈 표준이 등장했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애플의 iOS하고 안드로이드의 디폴트로 매터 메뉴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삼성전자는 벌써 자기네 스마트띵스 앱을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매터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그런 메뉴들을 집어넣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스마트폰만 사면은 이제 매터가 디폴트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얘가 저는 안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홈 쪽에 관련된 좀 분들은 빨리 매터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시간 잘 맞춰 감사하고요. 혹시 발표 내용에 질문 있으십니까? 뭐 매터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계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제가 하나 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매터 같은 표준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편리한 점이 많을 텐데 사실 산업계 우리 를 보면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터 표준이 전격 도입이 되면 국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 제조업체라든가 우리 전 세계 가전 시장은 사실 삼성, LG가 석권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가전 회사들이 어떤 그런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많은 그 디바이스들이 이제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네. 다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터 표준이 되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용 측면 좋은 것 같은데 산업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으신지 한번 좀 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국내 IoT 스마트홈 그 가전이 있고요, 액세서리가 있는데 가전은 그래도 굳건하지만 액세서리 부분은 사실상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워낙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거의 다 중국산을 많이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등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기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아직 대상이 되는 제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아직 영향은 좀 미미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뭐 내년에 이제 가전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플랫폼 산업 입장에서 기존에는 뭐 국내는 통신사, 뭐 가전사, 그다음에 건설사 뭐 주로 요 3개 분야의 기업들이 스마트홈 시장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제 느낌에는 핸드폰에 들어가니까 뭐 애플, 구글, 삼성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약간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한 질문 드리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OCF라는 걸 통해서 그죠? 그 IoT라든지 이쪽에서 뭐 세계 표준을 좀 주도하고 있었는데 메타가 오면서 이제 그 우리 OCF 이런 데 주도하던 그런 표준 작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전망이 어떤 형태로 뭐 그 판도가 좀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본 게 있으시면 좀 소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OCF는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상당히 주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드랍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OCF는 더 지원을 안 할 것 같고요. LG전자도 이제 뒤늦게 이제 아마 OCF를 포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OCF는 제 느낌에는 사실상 이렇게 사라질 거로 자연스럽게 도태될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유럽 쪽에서는 이거를 그 홈 쪽이 아니라 뭐 빌딩 쪽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유럽 쪽에서는 이제 KNX라고 하는 이제 빌딩 쪽 관련된 그 표준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김학용 소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